최초 정신부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멋진 많은 분들이 네. 또 저희 꼴통쇼 녹화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4번째 꼴통쇼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꼴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욕 테라피스트,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종강래 이영석입니다. 와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초강래 이영석 꼴통의 욕 약발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예, 이게 왠지 또 이렇게 안 듣게 되면 또 서운한 게 있어요. 네, 있죠. 욕하는 게요 웃는 거의 3배의 그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정말요, 정말요. 진짜로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욕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 친구랑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었어요. 그러면 욕으로 시작해요. 욕하다가 끊거든요. 그럼 막 한 주간 이게 막 쌓였던 게 있는데 이 친구가 5년 전에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뒤부터 지금 제가 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에다가 저장 중인데 아무튼 역시 여러분들 혹시 상대가 없으시면 차에서라도 음악 크게 틀어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뱉어보시면 그 굉장히 또 내 그 마음 해소에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준모 마스터가 그 얘기 했잖아요. 평생 착한 척만 하다가 죽을 거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착한 척 안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묘지에 뭐 착하게 살다 돌아가셨다 이런 거 안 써요. 네. 화장할 거니까. 그렇죠. 네. 화장하는 남자 네. 이영석과 맞습니다.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벽제에서 직접 광고 저희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납골당. 네, 근데 낙골당 협찬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차피 화장하실 거네요. 아니, 그래도 좀 그건 좀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서초 화장터가 더 좋아요 시설이.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네. 네. 자, 아무튼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저희 주말 저녁에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네. 게 커플들끼리도 오시고 네. 또 혼자도 물론 오시지만 맞아요. 가족들끼리 참 이렇게 주말 저녁에 네. 저희 꼴통쇼 들으러 오신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제가 팁을 드리면 네. 100회 특집은 가수 윤종신님과 함께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직 말씀은 안 드렸고요. 네. 네. 요거를 근데 윤종신 씨가 들으시거든요. 가끔씩. 뭐 네. 자기 시간 안 되면 못 오겠죠, 그렇죠? 네. 시간 되면 오시겠죠. 뭐 슈퍼스타 K도 끝났겠다. 그러면요. 네. 또 콘서트도 얼마 전에 끝나셨잖아요. 아니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또 마지막 남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꼭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우리 꼴통 쇼를 또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시죠. 자, 우리 주식회사 4시 33분에서 저희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어떤 회사죠? 맞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네. 또 퍼블리싱하는 회사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 준호헤어에서 네. 또 머리는 제작비를 준호죠.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드리는 선물 좀 소개해드릴까요? 컴퓨터는 가성비로 따져라. 컴퓨터 전문 쇼핑몰 PC컴퍼니에서 컴퓨터 세트를, 와우. 그리고 토마토를 먹인 돼지의 부드러운 고기 무항생제 토마포크. 여기는 얘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요. 네. 토마토를 지금 7개월째 안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원하시면 따로따로 보내드려요. 네. 자, 주식회사 아로이에서 수소수와 수소수 제조기를, 그리고 피부 부위별 세분화 전문화된 코스메디컬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리더겐에서 이게 화장품 얼마나 제품을- 기능성이냐면요. 부정적인 분들은 머리에 바르면 네. 긍정으로 바뀌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머리털이 다 빠지거든요. 네. 네. 자, 그리고 정확한 판단, 네. 정교한 진료,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 S리더 치과병원에서 스케일링 상품권. 자, 그리고 피부 비타민 주사를 연세플러스 성형외과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100% 생면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최저가 파스타 앤 피자, 합정 카페 골목에 위치한 봄파스타 피자 상품권. 네. 자, 하나로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혁신 제품 스마트폰 다기능 거치대 플래시오를 주식회사 J2 스마텍에서,
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네시 다이어리 2277 2222로 전화하셔서 꼴통쇼만 말씀하셔도 40% 할인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3년, 5년, 10년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다이어리. 자, 그리고 지친 눈을 상쾌하게 당신의 쉼을 위한 스마트한 공기지압 아이 리플렉서 아이 릴렉서 IC4를 우리 주식회사 코리아 브레오에서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네. 이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의상협찬 네. 아르코발레노 부천점에서 함께 또 이용희 도와주고 대표님께서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분들 대박 나시라고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 우리 또 꼴통쇼 네. 5회 때 출연. 맞아요. 4회? 3회인가? 하여튼 그 7회, 초창기 때 7회. 네. 그때 출연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84회에 맞아요. 다시 오늘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된 분입니다. 요즘 이분 정말 TV에서 힐링 캠프. 와. 이번 힐링 캠프 녹화하실 때 저는 세 번씩 녹화했어요. 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구는 공중파 나가는데 네. 누군 보지도 않는. 그런 세 번. 보기 많이 보죠. 네. 그래도 저도 제 목표 중에 리스트 중에 하나가 힐링 캠프 나가는 건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나저나 다음 주 화요일에 아침마당 나가잖아요. 아침마당 나가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나오신 우리 김봉진 대표님은 20대, 30대, 40대를 겨냥하시고 그렇죠. 저는 50대, 60대, 60대. 70대. 그것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똑같이 잠실에 있는데 도대체 이게 네. 무슨 차이인 거예요, 도대체? 어. 나 진짜. 아니 아침마당의 방송의 주 타겟이 50대, 60대, 맞아요. 70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잖아요. 네. 나가서 우리 꼴통쇼 얘기도 해주실 거죠? 그럼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제가 꼴통쇼 관련된 얘기예요. 네. 네. 자, 우리 아침마당에서 꼭 스타 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SBS 힐링 캠프에 최근에 나오셔서 네. 실시간 검색어 1위. 1위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예, 멋진 분입니다. 미국의 잡스형님이 계시다면 한국에 우리 김봉진 대표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김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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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진.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잡스형 반갑습니다. 같으시죠? 네. 앉으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시켜 먹는 배달앱을 만들고 있는 경영하는 디자이너 김봉진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스스로 방송 그걸 하셨는데 배달의 은을 만들고 있다는데 네. 배달의 민족. 예. 아니 7회 때 오시고 오늘 또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 분위기가 예전에 처음 오실 때랑 지금. 그때는 되게 어두컴컴한 데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밝아져가지고 깜짝 네. 놀랐어요. 이게 많이 진짜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네. 많은 지원들을 해주셔가지고요. 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근데 저희가 또 강남으로 진출했잖아요. 이런 그러게요. 환경은 바뀌었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죠. 청취자 환경은 아직도 바뀌지 않으셨어요?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도 좋았지만. 네. 네. 좋습니다. 야, 요즘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급검 1위도 오르고요. 저희 네. 회사도 한번 또 올랐었어요. 오. 요즘에 또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블랙 프라이드데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 저는 치킨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위메프에서 저희가 치킨 반값 할인 쿠폰을 팔았는데 위메프가 멈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치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디도스 공격처럼 치도스 공격으로 잘 키운 위메프를 배달의 민족이 돌연사 시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와. 이 12월 달에 되게 네. 정신도 없었고요. 네. 좋은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상도 좀 많이 받게 되고 받았어요. 좀 행복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축하의 박수 한번 주세요. 에너지 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치킨 한 마리씩 드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 저는요 우리 김홍진 대표님을 아신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아까 우리 영원히 맑은 청년이 있다면 영원히 맑은 노년이 계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배도 너무너무 순수하고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깊이 있게 또 만나보면 정말 정말 순수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고민했어요. 오늘 어떤 질문을 드릴까. 네. 근데 우리 김봉진 대표님이 처음에 7회 때 나오셔서 본인 과거 스토리 다 얘기했어요. 혹시 스토리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모르신 분들은 7회 다시 보시고요. 다시 들으세요.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김봉진 대표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5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세요? 행복, 행복, 예, 명예, 명예, 위대함. 위대함. 5가지나 얘기해야 되나요? 예. 5가지는 쉽진 않네요. 성장, 대답하실 때까지 진행이 안 돼요. 예? 성장, 성장, 예, 그리고 가족. 가족.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네네. 고민 많이 했는데요. 했죠, 그랬어요. 준비되어 이제. 아니 그래도 저는 이영석 대표님도 가는데,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진행이 공부하는 됐어요. 남자예요. 네. 그 요거 가기 전에 네. 그래도 좀 자기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좀 드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드려야죠. 그래서 네. 상도 많이 받으셨고 요즘 네. 막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우한 형제들 자랑도 좀 해주시고 좀. 네. 제가 자랑하면 너무 쑥스러워서 아니 그래도 하실 거잖아. 하세요. 일단 상을 상 어떤 많이 상을 받았어요. 네. 네. 어떤 상들이 있는지 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올해 그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네. 맞아. 2회 연속 2관왕을 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대단히 캠페인 있잖아요. 민족입니다. 예, 유승용 씨를 예, 모델로 써서 그걸로 상을 2개를 받았고요. 2관왕 받았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광고계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캠페인으로 2개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들. 그리고 디자인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상 와. 상을 또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믿기지는 않겠지만 예, 청년 기업인상으로 대통령 청년 기업인상 맞아요. 네. 대통령 표창을 이번에 와.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니 또 궁금한 게 네. 우리 7회 출연했을 때 오늘을 생각조차 했어요? 어떨까? 생각을 못했죠. 그때도 뭐 정신 없었고 지금도 계속 네. 정신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미래를 막 딱히 뭐 이렇게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요. 네. 근데 어쩜 스타일은 그대로 네. 항상 고수하시는 스타일이 그대로 가시네요. 이게 좀 싸게 먹혀요. 아니, 저는 예. 예, 집에서 혼자서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아.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준호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저를 되게 안 좋아해요. 야, 혼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근데 그 7회 방송을 보시면 이 스타일을 왜 하게 되셨는지 도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그 말씀은 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방송을 예고하는 방송 네. 꼴통씨와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영석 꼴통이 준비해온 네. 야, 우리 김봉진을 행복하게 하는 5가지 키워드. 네. 요즘에 가장 네. 어.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가 행복이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행복이 가장 크세요? 요즘에는 그 제가 첫 번째랑 사실 5번째 말씀드렸던 가족 이거랑 네. 연관될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살면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사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달라이라마의 행복이라던가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최근에 나온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쿠페 씨의 뭐 행복 여행 뭐 여러 가지 책들을 계속 보다 보면서 행복이란 거 뭘까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 저희 가족들도 같이 또 지내고 또 저희 회사에도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요즘에 서점 가시면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예. 책에서 굉장히 큰 쇼킹을 받았는데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어떤 행복일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목적에 예. 맞는 우리가 어떤 걸 이루겠어 이렇게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얻게 되는 행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좀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다 편집하니까 네. 괜찮아요. 아니. 편집을 아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되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한 지는 몇천 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365일로 따지면은 2시간에 불과하지 않대요. 예. 원래 그냥 인간은 동물에 더 가까운데 동물이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본 거죠. 예. 그랬더니 뭐 되게 간단한 것들인 거예요. 뭐 그냥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좋은 것들을 본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있다거나 이럴 때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걸 이루고 나서 행복감을 맞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봉이 막 갑자기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새해 연봉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예. 2월달 카드값 영수증 받아보면 이제 다시 또 원 다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행복이라는 거는 거기에 딱 그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같다. 언젠간 녹는다. 예. 이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계속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딱 이 얘기가 나와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로 그냥 결론이 그냥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가면서 되게 이렇게 단순한 행복이었구나. 맞아. 예,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행복이 너무 멀리만 생각한 게 아닐까? 예,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고 그러면 있죠. 그걸 자주 실천하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그렇지만요. 회사에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회사에서도 구성원들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뭘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막 공약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다 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뭐 3년, 5년 뒤 막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다 바꿨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회사에 이제 복지제도도 막 이제 개편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중반부터 하고 있는 게 지만가라는 복지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요? 지만가. 예.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약자고요. 예. 지만 집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본인 생일, 배우자 생일, 양가 부모님 생일, 자녀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놔요. 예. 그리고서 일주일 전에 알려줘요. 다음 주에 장모님 생일이세요. 그리고 그날에 다시 알려줘요. 오늘 장모님 생일이시니까 4시에 퇴근하실 수 있어요. 네. 라고 해서 퇴근할 수 있도록 독려해줘요.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보다 회사에서 관심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회사에서 챙겨주는구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휴가제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개편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1년에 휴가제도가 뭐 13일, 15일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연차를. 근데 연말 되면은 다 못 쓰잖아요. 예. 저도 늘 못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연초에 연차를 10일을 아예 붙여서 쓸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계획하자 해가지고 예. 10일을 붙여서 쓰는 거를 계획해서 전 구성원이 연초에 1월 달에 다 계획서를 내고요. 예. 그래서 그걸 쫙 맞춰요. 그냥 다들 겹치지 않게 일게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그걸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며칠을 쓸 수 있냐면요. 16일을 쓸 수 있어요. 예. 토일 붙어 있고 5일 붙어 있고 토일 붙어 있고 5일 쓰고 다시 토일이니까 예. 16일이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연차가 거의 연말 되면은 거의 7일에서 12일 정도는 늘 남아 있지 여러분 남아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또 그거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보상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어.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제일 파격적으로 구성원들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서 거의 3,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건데요. 내년부터 아마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녹화하는 이런 방송이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 4.5일제를 시행을 해요. 예. 주 5일이 아니고 4.5일째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4.5일 중에 0.5일 언제 쉴 것 같아요?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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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예, 금요일 저녁도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요일도 말씀하신 분들도 월요일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월요일 오전으로 예. 예,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후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시에 출근해요. 아니 여기는 우한 형제들 식구들도 아닌데 지금 막 되게 좋아하세요. 우아 형제 입사하시고 싶으면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저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요일 오후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하게 되고요. 퇴근을 하는 사람들만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온전히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살고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본인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쉴 시간이 있으면 계속 친구 만나야 되고 온전하게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월요일 오전은 너무 좋은 게 다들 회사 가고 너무 바쁜 시간에 혼자서만 자기 시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살면서 가족들하고도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도 떨어져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되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아빠들은 여기 아빠들 되게 많잖아요. 네. 아빠들이 저도 애기를 키우는데 아빠들이 그냥 주말 아빠예요. 맞아 저 맞아. 평일날에는 아빠가 없어요. 오지금 애들이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는 애들도 있대요. 예, 평일날 만나면 저도 어색해요. 네. 애들하고. 그래서 애를 키우는 집은 평일날 오전에는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는 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혼자서 사는 친구들은 뭐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금, 토, 일 3박 4일짜리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9시 출근이고 11시 반부터 밥을 먹어요. 실제로는 워킹 타임으로는 딱 2시간 반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2시간 반을 구성원들하고 반납을 했더니 구성원들에게 줬더니 그렇죠. 효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바로 이제 다다음 몇 주 후겠죠.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3개월 동안 베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네.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어. 예, 저희도 예상치 못한 건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구성원들하고 토론해서 정말 계속 갈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가 있죠. 조건이 자 예. 그러면 과연 그 조건이 뭔지 네. 자, 궁금하지 시간 않으세요? 관계상, 네. 야 2부에서 이렇게 좋게 해줄 거 다 해줬고 그러니까요. 뭘 또 조건을 다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들으시면 또 네. 여러분 속상하시잖아요. 잠시 후 그래서 2부에 그 뵙도록 조건이 하겠습니다. 공개됩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자 여러분은 지금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과 그리고 꼴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통쾌한 승리 승리 꼴통쇼 꼴통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통쇼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치킨이 생각나는 꼴통쇼. 네. 미국에 잡스가 있다면 한국에 우리 김봉진 대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잡수. 자, 네. 우리 우한 형제들 우리 김봉진 대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아. 자 배달의 민족으로 잡수.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행복에 대해 우리 오늘 그 꼴통쇼는요. 우리 네. 김봉진 마스터의 5가지 행복 가지. 그 키워드로. 네. 근데 행복과 가족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이제 어떤 행복 추구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야 이건 우리 구성원들도 예. 우리 식구들도 같이 한번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새로운 조직 문화를 지금 또 근데 이제 계속 저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식구들에게 뭔가를 더 해드릴까라고 아. 고민하는 게 리더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 구성원들은 처음엔 잠깐만 고마웠다가 맞아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또 이렇게 받아들인 구성원도 계세요. 네. 그래서 구성원들 중에 이런 리더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한 형제들 직원분들 먼저 특별히 좀 맞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러한 여러한 제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진짜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 보지 못하, 그죠? 본인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이제 단 조건이 있다고 네. 얘기했어요. 그건 뭐였어요? 조건이 뭐냐면요. 구성원들하고 이제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잘 되면은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잘 되면은 4.5일째 때문에 잘 됐다 그럴 것이고 네. 회사가 망하면 4.5일째 때문에 망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사업을 더 성공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다른 회사에서도 저 회사 봐라 저렇게 4.5일째도 했는데도 성과도 더 좋고 더 많이 잘 하지 않냐 이렇게 이게 소문이 나면은 더 많은 회사에서도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맞아요. 저희도 네. 지금 우리 김봉진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주 7일제로 해야 되겠어요. 왜요? 주 7일째는 뭐예요? 저렇게 저희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독하게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독하게. 네. 남들은 지금 2.5일을 쉬고 있는데. 네. 우리 전 주 7일제로. 네. 알겠습니다. 군대를 아예 창설하시죠.
아,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제가 군대 면제자예요. 외모는 해병대나 뭐 공수부대 이런 특수부대 같지만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민방위만 22년 했어요. 야. 창피해 죽겠어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제 회사에 대한 행복을 말씀하셨고 가정에 대한 행복을 잠깐 말씀드리면 7회 때 나오셔서 이제 가구점을 실패하시고 맞아요. 약수동에 살고 있는 집에 갔더니 그 한나의 이불을 들었더니 거기에 쥐구멍이 큰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상황을 좀 이겨서 지금은 그나마 한나가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셨는데 그때 행복과 지금의 개인의 행복을 비교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도 그 얘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꼴통쇼 7을 7을 방송하세요. 꼭 한번 네네. 다시 한번 듣고서 이 부분에서 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들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맞아요. 들으시면 다시 되니까. 들으세요. 사실 뭐 그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고 주변 분들에게도 실패한 인생처럼 이제 비춰져서 많이 힘들긴 했지만 사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해요. 그때도 네. 제 옆에서 이제 저를 많이 지켜주고 응원해줬던 제 와이프가 있었고요. 지금도 저 뒤에서 같이 보고 있는 든든한 제 와이프가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참 누가 봐도 딱 와이프다 할 것처럼 서 계셨네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네. 저 여자구나 이렇게 딱 알 만큼. 그 우리 김홍재 대표님이 그 와이프랑 결혼했던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7회 보시면 몇 나와 회요? 있어요. 7회.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몇 회요? 7회. 거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통장 이야기 잠깐 해주세요. 어떻게 대박이야. 사랑을 고백했는지. 이거 프로포즈용으로 활용하시면 네. 좋아요. 프로포즈를 할 때 남자분들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했던 건요. 저희가 계좌이체할 때 사람 이름을 적잖아요. 그거를 같은 은행으로 보내면 6자까지 남길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계속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6자씩. 그래서 뭐 10,000원도 보낼 때도 있고 5,000원도 보낼 때도 있고 그래서 2년 동안 보냈어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통장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통장 정리할 수 있는 ATM기 앞에 가가지고 통장을 주면서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이거를 쫙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하나의 편지가 되게 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던 적이 그러니까 있죠. 6글자씩 네. 써서 2년 동안을 쓴 거예요. 쫙. 근데 그때 당시 아내분은요 돈이 찍히는 줄 알고요. 네. 이게 도대체 얼마가 찍히는 거야? 이러고 기대하고 봤는데 편지드래요.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감동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해요. 요거 많이 넣어줘야 돼. 많이. 여러분 잔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20원 입금하면서 글씨 쓰는 거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또 이제 졌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명예. 지금 예전에 그 정말 전단지를 주워 다니면서 주워 가지고 만들었던 시작할 때와 지금 이제 이 사회에서 보는 우리 김봉진 대표님 보는 어떤 시선도 틀리고 명예도 틀릴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에 본인이 느끼는 명예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명예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명예는요. 여러분들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다음 키워드인 위대함과 이제 명예가 같이 갈 것 같은데요. 군자 그 논어에 보면은 군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을 걷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주변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근데 스스로 자기가 세운 어떤 명예들이나 어떤 기준들을 지켜면서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진짜 가장 어려운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했을 때도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다하고 사는가인데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예의를 예의를 다하는 다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명예랑 어떤 연관성이 없을 수 있는데 자꾸 요즘에 우리 배달의 민족 어플에 관련해서 막 일부에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확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명예가 사실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 김봉진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세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스스로에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진짜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이걸로 사회적인 악을 만들고 있나? 뭔가 잘못을 하고 있나? 그리고 계속 다시 한번 물어봐봐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이거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직 이 오해가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앞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인가 더 후퇴되고 있는 것인가에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네. 이게 너무 빠르게 시장을 혁신시키고 있어서 저희도 컨트롤이 안 될 만큼 되게 빠르게 혁신시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속상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런 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없어져 버리면 네. 그러면 사장님들에게 더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훨씬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은 광고비와 더 많은 마케팅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저기 하지 않다라면은 네. 계속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맨 네. 처음에 그런 보도가 났을 그러니까 때 그래도 사람인데. 예, 본인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네. 가지셨어요? 진짜 많이 속상하고 맞아요. 화도 나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 막 얘기하고 그랬던 사장님들이 저희를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셨던 분들이에요. 아. 네. 그래서 더 속상했었어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돈을 더 많이 버시고 실제로 많이 버시고 저희는 데이터를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20%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때문에 2호점, 3호점까지 내신 분들인데 와.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있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를 우리 잘못이겠죠.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요. 아.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20% 받고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받아야 8%인가 제가 알기로 있고요. 제가 또 김봉재 대표님이 영세 상인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또 창업 예, 관련해서 꽃보다 매출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게 제가 많은 상인들을 만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거래를 하시는 분들 놀란 거 뭐냐면 배달의 민족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다들 하세요. 근데 우리 방송이라는 게 항상 주관적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여러분들 그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낮아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농산물로 얘기하면 네. 중간 상인들이 다 떼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사실 중간 상인 중에 잘 사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선진국 돼서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정말 이렇게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예. 우! 자, 어쨌든 지금 누군가의 또 마음 고생이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편리함을 또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예. 그렇게 저거 했을 때 아까 그 힘들었을 때도 부인이 계셨고 그렇게 처음에 명예에 큰 어떤 훼손이 있을 때도 그때 부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도 지금 남자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욱할 욱하면 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궁금해요. 해요? 욱 좀 한번 해보세요. 욱한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욱해서 혼자서 막 진짜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너무한다 하면서 막 페이스북에 올릴까 어떻게 올릴까 맞아. 옆에서 아, 예, 많이 말려줘요. 우리 집이랑 말려줘요? 똑같네. 네. 그럼 그때도 옆에서 뭐라고 말리셨어요? 자기답지 않다고. 네. 아. 예, 좀 더 며칠 더 생각해 보고 그때도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면은 그 방향이 맞다라면은 그때 해보자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이게 맞다래도 대중들하고 이야기할 때 맞는 얘기를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안 들려요. 네, 맞아요. 알았어, 너 잘났어, 그냥 그러니까. 끝내버리잖아요. 네. 들리지가 않다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에게 들리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참 잘 만나셔야 잘 만나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여자분들을 꼭 만나시기 바라고요. 또 네. 여자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거 될 때까지 안 외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중요한 건 오늘 네. 화장실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미모를 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안 되신 분들은요 가까운 병원 찾으셨어요.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 날 바꿔주시고 바꾸세요. 아셨죠? 네. 자, 연세 플러스 성형외과 네.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예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명예란
나 스스로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 예의를 다하는 다 하는 것이다. 거.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 자 그렇다면 이제 위대함을 위대함으로 아까 조금 가겠습니다. 비슷하게 얘기 같이 접목해서 해주신다 그랬는데 위대함은 네. 좀 어떤 얘기인지. 위대함은 요즘 또 성장과 관련해서 같이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멘토. 네. 그렇죠. 나의 멘토를 누구로 잡을 것인가 이렇게 많이 찾는데 젊은 분들이 사실 여기는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부끄럽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아니요 액면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찬바람 많이 쐬셔서 네, 그러시는 네, 거지 네. 사실 어려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멘토를 찾을 때 어떤 멘토를 찾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단은 저는 하나 기준이 있어요. 멘토를 찾는 기준인데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죽기 전의 사람이거나 해요. 어? 왜냐면요. 죽기 전이라는 건 죽기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까지 인생을 아. 거의 다 70, 80 뭔가 업을 이루고서 마지막에 정리 중이신 분들인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같이 사는 동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롤모델로 살게 되면요. 그 방향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사회적인 멘토라고 불렸던 분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럴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인전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계발서도 되게 좋고 네. 저기 하지만 위인전을 많이 보세요. 만약에 링컨이라던가 간디라던가 이런 책들을 보시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 되게 좋아요. 20살 때 간디가 어떻게 살았나? 형편없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요. 남아공에 가가지고 변호하다가 변호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돈도 못 벌고 아이고. 흐지부지 사들다가 인도인들이 되게 불합리하게 영국인들한테 당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뭐 우연히 법정에 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간디가 된 케이스고요. 링컨 대통령도 20살 때 막 젊었을 때는 사업하다가 조그만 실패하고. 양장점 같은 건가 뭐 철물점인가 네. 양장점 이런 거 하다 가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사업화 같이 동업하던 사람은 도망가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대함이라는 거는 위인이라는 게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순신 장군이 20살 때, 30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기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의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걸 했는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갑자기 왜 왜군들과 싸웠는지 아니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하나씩 보는 게 저는 그게 진정한 멘토를 찾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책들 보시면은 어렸을 때 위인들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안 읽어요. 맞아. 그러니까 커서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저도 20살 넘어서는.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지금 10살이거든요. 네. 위인전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위인전 이렇게 만화로 된 것도 있고 되게 예림당에서 나온 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책으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가끔 꺼내서 읽어봐요. 너무 감동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서점에 가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가지고 또 보고요. 그러면 뭐 링컨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해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책들이 많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서 했는지 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네. 예를 들면은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성공이라는 기준도 다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회사 임원이 되거나 회사 대표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멘토로 바라본다면요 너무 또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평생을 어떻게 자기에게 충실하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계속 한번 공부해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네. 위대함이라는 걸 참 잊고 살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네. 또 저도 이제 제안 하나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멘토로 삼는 거 너무 좋고 현재 이제 생존하신 분들을 멘토로 삼더라도 내가 A라는 분을 멘토로 삼는데 이분이 뭐 사업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멘토가 대부분 이제 그만두거나 멘토를 안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사업은 또 언젠가 한 번은 망해요. 그게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또 인생도 언젠간 죽어요.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잘 나갈 때만 바라보거든요. 야. 그래서 저희 가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왜 대표님보다 못한 사람을 왜 멘토로 두셨습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는데요. 저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지 맞아요. 그분이 나보다 경제적으로 높다 아니면 뭐 학력이 높다 이런 거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봐도 배울 게 있고 그 대신 그 배우겠다 하는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각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와, 저는요. 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우리 김봉진 대표랑 얘기 나누면서 보면 참 책 얘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또 특히나 또 김봉진 대표가요. 책을 한번 서점에 가서 사면 얼마나치 사죠? 한 달에 한 3, 40만 원 네.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예, 책을 책 인터넷 얘기죠. 온라인 쇼핑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으로 사지 마라. 네. 할인 받지 마라. 할인 받지 말고 네. 직접 가서 좀 골라서 이게 특별히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읽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책을 다 읽지 못해요. 어. 30만 원어치 사가지고 30만 원 다 읽으면 저는 이렇게 사실은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 30만 원어치면은 몇 권일까요? 20 몇 권, 20권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좀 보는 거를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보는 방법에 대한 훈련하는 책들이 있어요. 책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심지어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맥락을 빨리 파악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캐치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그러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요 다음을 또 안 들으시고 맞아요. 또 볼일 보러 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잠시 후 3부에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인데 지금 가시는 거는 그냥 하나도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여러분은 지금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 그리고 꼴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84회. 네. 벌써 3부입니다. 3부. 참 저도 네. 김봉진 대표가 이렇게 페이스북 올릴 때마다 그 네. 책 딱 이제 막 보게 되고 네. 저도 막 사게 되고 막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의문이 네. 다 읽는 것일까 그랬더니 읽지 않은 책에서 뭐라고요? 제목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것도 또 하나 또 사야겠네 또. 자, 아무튼 책을 읽는 뭐 가장 좋은 방법 아까 얘기해 주시려고 네. 했던 거. 책을 읽을 때는요. 일단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책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꼭 반드시 그걸 읽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못 맞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을 읽다가 안 읽혀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책으로 넘어가세요. 걸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책을 꼭 다 읽어야지만 그 책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의 저자에 관련된 생각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스테이크를 다 먹어야지 그 맛을 아는 게 아니라 한 조각만 먹어도 그 맛을 알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깝고요. 맛을.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자의 관점에서 책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책을 두 분 다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책에 나오려면은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분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붙어요. 근데 그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들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써진 사례라면은 미국 우리가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나올 때 잘 안 읽혀지잖아요. 막 샘과 마이크가 뭐라고 하는데 전혀 이해도 안 되겠고 몇백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계속 넘어가면 그게 안 읽혀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넘겨버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자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요, 목차에 나와요. 네. 머릿말과 목차에 나와요. 그것들을 읽고
책을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마음에 걸리는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읽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는데 꼭 순서대로 다 읽어야지 될까요? 그 책을? 아니잖아요. 읽다가 쭉 넘기다가 마음에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먼저 읽으면 돼요. 그리고 강박관념 받는 게 뭐냐면요,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걸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2시간 동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요,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에서 영화만 집중적으로 봐도요, 몇 년 지나면요 기억 못 하잖아요. 다시 보면은 아 맞아, 저런 장면이 있었지, 저런 대사가 있었지, 그렇잖아요. 책도 똑같아요. 그런데 책을 한 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으로 보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책을 계속 여러 가지를 계속 보다 보면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계발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논문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인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 책에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저 제안드리면 불변의 법칙이에요. 성공에 있어서도 자기계발서에도 불변의 법칙. 다만 그 사례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인전들도 마찬가지. 그들의 불변의 법칙들이 다 있으니까 그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책을요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할 때까지 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장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가족 얘기는 했으니까 거의 마지막 네. 키워드가 돼요. 성장에 대한 거는 어떤 겁니까? 성장이란 키워드는 아까 성공이란 키워드랑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또 위대함이란 키워드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아까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멘토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은 경영 쪽에서는 일본의 교세라라는 그룹의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인데요. 예. 이분의 삶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냥 뭐 지방대 출신의 결핵 환자에다가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되게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서 망해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 회사 사람들을 몇몇하고 협동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예. 뭐냐면요, 저도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매일 고민하잖아요. 일 왜 할까? 뭐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은 가급적이면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버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 바짝 벌어서 한 40 정도 되기 전에 하와이나 어디 휴양지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멋진 삶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냐면요, 서양 사상에서 일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일을 하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일은 바로 벌, 고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좀 다른데, 일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수련해 나가는 가장 큰 도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꾸준하게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쌓다 보면은 본인이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일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예.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아서요. 제가 그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고 나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래키고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네. 계속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그냥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며칠씩 밤새고 한번 제대로 된 멋진 디자인 한번 보여주고 나서 며칠씩 또 놀고 막 살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내 일에 대해서 바라보고 내가 디자인을 아주 오랫동안 했을 때, 내가 70이 됐을 때 80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그려보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다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매일매일 성장을 꿈꾸다 보면은 되게 운이 좋게 맞닥뜨리게 되는 게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루고 싶은 거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힐링 캠프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네.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하는. 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1만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죠. 10년 동안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매일매일 탄들 김연아보다 제가 잘 탈 수 있을까요? 바로 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요. 잘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막 타면 하지만 여기 아무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성공을 못하는 삶인가 보면요, 그게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준비하기 전보다는 확실하게 더 잘 타는. 훈련이 되고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 피겨스케이팅 더 잘 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삶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그 야. 제가 이제 김봉진 대표님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저는 성장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성장은요, 주변 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와줌의 밑바탕은 뭐냐면 내가 먼저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가 맞아요.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봉진 대표님이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한나체나 또 새로 만든 체가 주화체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쓰게 해주시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나눔을 하셨고 그 나눔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요, 내가 잘나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주변 분들이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줌의 밑바탕은 내가 먼저 나눔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한 형제들은 어떤 위대한 성장을 꿈꾸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복잡한 대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회사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기업은 무엇인가를 계속 혁신을 하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고객을 찾아야 되고 어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혁신시켜야 되고.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 키워드 가족하고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이 있는데 한나가 있는데 한나라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닌다라면은 어떤 회사에 보내고 싶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싶은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문화를 제대로 만든다면은 뭐 우리 딸이 회사를 다닐 때쯤 되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닐 때가 되면은 우리 회사는 망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20년 뒤에 왜 이렇게 끄덕이셔서 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건데요.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기업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요, 그 문화들이 또 다른 저희 후배 회사들에게도 넘어가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좀 더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구성원들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업이 혁신해야 되는 것들이 기업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이 꿈꾸는 것은 기업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게 저희 꿈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자, 이제 우리 또 김봉진 마스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뭔가 또 꿈틀거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에 바로 또 응답하실 우리 챌린저 분이 계시다면. 참고로 잠깐만. 참고로.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니, 누나. 화장실을 갔다 오세요. 네. 그 우리 7회 때 김봉진 대표님이 나왔을 때 그 미션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100일 동안의 커피 값을 지원해 주셨고 어마어마한 후원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기회는 또 엄청난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 꿈을 스테이크 집을 오픈할 건데요. 100일 동안 먹을 거를 지원해 줄 거를 예상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야, 사람이 또 그런 데 잔머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 도전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뛰어오세요. 뭐 시상식 오세요? 네.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현재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조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앉으세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 흔히 이제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제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고요. 오. 지금 이제 목표는 병원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관리자가 되고 싶어서 준비 중입니다. 근데 되게 잘생겼어. 배우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29살입니다. 이름이 조성준입니다. 자, 우리 조성준님. 김봉리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다들 알겠지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많이 감명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 궁금하세요? 네. 앞에 이제 이영석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오늘 출연하시면 어쨌든 CEO 입장이시니까 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인맥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조언을 좀 받고 싶어서 왔고요. 제가 앞으로 꿈꾸는 거는 이제 마케팅을 해서 저희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 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다들 공감했지만 이제 여기 오신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좀 더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마케팅을 좋은 방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 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은 나라지만 좀 큰 병원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싶긴 해요. 근데 궁금한 게 병원이 어떤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은 그 피부과고요. 예. 지금 프랜차이즈로 이제 기업형 이제 피부과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성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과. 자, 피부과 지금 다니는 병원을 좀 더 성장 발전시키고. 시키는 나의 역할은 뭐가 될 수 있을지. 네. 마케팅에 관련돼서 네. 질문하신 거를 답변 그렇죠. 드릴까요? 예, 제가 아직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케팅은 그 사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잘 보고서 분석하고 성과를 잘 측정해서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여쭤보신 건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 중요한데요. 브랜드 마케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읽어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늘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사람을 먼저 감동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의 기본적인 자질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병원에도 옆에 분들 많잖아요. 간호사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한 분을 정하셔가지고 그분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혹시 요즘 뭐 썸을 타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없나요? 현재는 없고요. 이제 네.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성에 관련된 것보다는 어. 그냥 사람을 특정 남자를 잡으셔도 좋아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 한 분을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시키면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코드에서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분, 세 분, 네 분한테 계속 키워나가 보면은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중을 잡으려면 여자를 잡아야 돼요. 남자는 사실은 입소문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주면 혼자서 낼름 먹고 그냥 끝내버리지. 여자들은 뭔가를 받으면요, 그걸 소문 내고 싶어해요. 대중을 잡으려면 여자를 잡아야 되고요. 여자를 잡으려면은 여자를 다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단 한 명의 여자의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마케팅이 그렇죠. 경희 하나 먹을 맞아, 때가 제일 맞아, 예뻐. 맞아. 이런 카피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자분들의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단 한 명에게 저기 되는 건데요.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디 강연장 가면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샴푸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모고에 나오는 책인데 김한기 선생님의 샴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1등이 될 수 있는 샴푸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비듬 샴푸 시장으로 줄여나가요. 거기서도 안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비듬 샴푸, 거기서도 안 되면 서울 지역 남자, 거기서도 안 되면 서울 지역 남자의 고등학생, 거기서도 안 되면 서울 지역 남자 고등학생 중에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서울 지역 남자 고등학생 중에 가계소득 상위 20%인 애들한테 1등이 되는 걸 찾아요. 그러면은 찾기 되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남자 고등학생 중에서 가계소득 상위 한 20% 정도인 애들한테 가서 그 중에서 비듬 있는 애들한테 찾아가서 샴푸를 팔면 1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찾으면요. 정말로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뭘 얼마나 팔 수 있을까, 시장이 얼마나 클까 하지만요.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 좋아하는 애들이 경기도 지역 애들도 좋아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좋아해요. 가계소득 상위 20%인 애들이 좋아하는 건요. 가계소득 30%, 40% 애들도 좋아해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뒤로 빠져나오면서 시장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보면은 지금은 저희가 아주 깊숙한 타겟이 있어요. 2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약간 찌질하고 오덕스러운 친구들. 왜냐하면 배달 음식은 늘 막내가 시키거든요. 사장님들이 시켜주지 않잖아요. 막내가 시키면서 막내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 코드를 담다 해서 20대들에게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 분들도 저희 거를 보더니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래요. 저희는 40대, 50대를 겨냥해서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객 중에 좀 떠오르는 분 있었어요? 얘기할 때? 한 사람만 해서 딱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한번 해보면 아니 되는데. 고객도 좋지만 내부 고객 그럼 내부 같이 고객 일하시는 직원? 예,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지금 능력은 없지만 뭐 내부 고객이라면 저희 직원들 앞으로 제안하지만 능력은 없지만 이런 건 나를 미리 능력 없는 자로 단정 짓는 거예요. 지금 얼굴로는 지금 이 중에서 저희 중에서 능력이 제일 그럼요. 좋으세요. 네. 외모로는. 이 야, 언어는 내가 저 눈을 가졌으면 난 떴어 지금 나는. 네. 내가 여기서 왜 공중파 방송을 안 했겠어 내가 저 얼굴이었으면 내가 했다 진짜. 윤수일 씨 닮았어요. 윤수일 씨 가수 윤수일 씨 아파트 아시아? 그러니까. 네. 야, 그 내가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그렇게 단어를 단정시키지 마시고요. 어쩌다 이러고 네. 있지 내가. 아. 자신감 있게 아셨죠? 자 병원에서 제일 웃지 않는 분이 있죠. 제가 제일 안 웃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웃게 만드는 그래서 매일 웃고 능력 없지만을 없애는 그 능력 없지만 하는 말을 없앤 나를 조성준을 감동시키는 이벤트를 본인에게 며칠 동안 해볼게요. 매일 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100일 해야 되니까. 100일. 네. 아까 김봉준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유쾌한 사람이 마케팅도 잘해요. 오케이. 우울한 애들은 마케팅을 못해요. 아셨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여기 온 용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자, 우리 29살의 조성준 챌린저가 정말 멋진 능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십시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감사합니다. 멋져요. 화이팅! 자,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인사해 네. 주십시오. 제가 작년 5월에 이 자리에 앉아서 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 사이에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남은 날이 며칠 안 네. 남았죠. 올해가 네. 예, 올해 가족들과 잘 행복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봉진 마스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